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대에는 지금 굉장한 픽업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되게 힘든 차예요. 사실 저는 이 시대 때 픽업 트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이 차가 포드의 레인저다,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차주분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32살 자동차 그리는 김태양입니다. 상호명 왜 말씀 안 하시죠? 피스톤 사운드. 제가 이 친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차가 이제 236, 가지고 있는 차가 236도 한 대가 있고, 예전 구화방도 한 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차는 이제 보냈고, 그 다음에 요 차가 있습니다. 녹두, 완두, 호두. 오, 다 기억하시네요. 해가지고 완두 가고 녹두랑 지금 네, 호두가 남았는데, 요 호두 되게 궁금한 차예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두는 일단 포드 레인저라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00년식이고 미군 불화 차량이에요. 쉽게 볼 수 없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불화 차량 치고 컬러가 좀 특이해요. 이게 순정 오렌지 컬러인데 아주 유니크한 것 같아요. 더 할까요? 끝이에요? 더 할까요? 나 되게 궁금하다고 앞에 썰을 막 이렇게 풀어놨는데. 더 할 수 있어요. 너무 길면 이게 지루하니까. 괜찮아요. 해주세요. 네. V6 그리고 3.0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문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수어사이드 도어. 네. 야, 이거 롤스로이스 아닙니까, 이거? 롯땡로이스. 야. 그래서 세차할 때도 진짜 편하고요. 지붕 닦을 때도 그냥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닦으면 되고. 근데 이렇게 도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네,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여운 접이식 의자도.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귀여워. 접이식 의자도 있고. 원래는 순정 스티릴이 껴 있었는데 또 스티릴을 꼈어요. 디자인만 다른 걸로. 이거는 미국에서 사와서 이걸 달았고, 그 당시 감성 있지 않습니까? 콜벳 막 들어가 있는 센터락 느낌으로. 물론 이건 진짜 센터락은 아니고 커버인데 딱 맞춰 끼워놨고요. 배기도 40도로 해서 인증 다 받아서 배기도 다 해놨습니다. 트럭의 덕목, 고인목 항상 있어야 돼요. 옛날 차는 와이어가 너무 좀 헐거워서 항상 고인목이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게, 네. 포드의 픽업 트럭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레인저면은 어느 정도 급인가요? 이제 레인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F150 있잖아요. F 시리즈 250, 350. 걔 아래 단계로 보시면 돼요. F의 아래 단계. 네, 어떻게 미국에서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들은 F 시리즈를 타시고 이제 학교 가는 대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는 이 레인저를 사주고. 그럼 보통 이제 미국의 그런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상상을 하죠. 8기통. 8기통을 많이 상상을 하는데, 네. 얘는 그럼 등급이 조금 낮은 거라서 네. 6기통이 들어간 그쵸. 건가? 네. 8기통 모델은 따로 없고. 8기통 없어요. 6기통 3.0. 전기 모델도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EV 모델도 있고. 네. 2000년식인데 전기 모델이 있다고? EV가 있어요. 웃기죠? 상상이 안 가는데? 뭐지 그거? 그래서 품번도 보면 막 EV용 해가지고 많이 뜨더라고요. 디자인 보시면 우리 딱 가게에서 이제 유선형으로 넘어갈 때 그때 나온 차라. 맞네. 솔직히 말하면 앞모습이 좀 예쁘진 않아요. 약간 좀 느끼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웃는 상이라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크롬을 이렇게 막 덕지덕지 네. 다 발라놨는데 이렇게 어울리는 차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이게 XLT 등급이라 이 크롬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 XL 단계는 그냥 검은색, 얘랑 똑같은. 일반. 고급형이네. 네. 누가 긁고 가거나 이러면 큰일 나네. 복원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큰일 나겠다. 네, 그게 좀 단점이에요. 불화차라고 했잖아요. 네. 불화차는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 저는 불화된 거를 가지고 오신 분한테 사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경매를 통해서 업자가 사온 다음에 그 업자가 이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말씀해 주셔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가격을 얼마에 가져오셨는지. 저는 1,000. 1,000? 네, 1,000에 가져왔어요. 1,000? 네, 1,000? 1,000. 와, 1,000? 물론 엄청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싼데? 그래요? 근데 수리를 곱하기 처음 사올 때 딱 고속도로 들자마자 엔진 경고등이 빡 뜨더라고요. 3기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서 좀 옛날 오래된 연식의 소형 픽업 트럭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와이프랑. 와이프가 너무 사고 싶어 했거든요. 찾아봤는데 뭐만 하면 막 2,000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진짜로.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000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제가 이제 행사 다니거나 할 때 짐을 실을 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유니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픽업 트럭 해시태그를 해서 SNS에 계속 알람을 켜놨어요. 어느 날 띵 뜨니까 그냥 이제 자기 아버님의 차를 올려놓은 따님이 이거를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타고 막 데이트도 갔었고 뭐 어쨌다 이렇게 사연이 다 있었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색감이 일단 너무 맞아. 예뻤고, 그리고 이게 저 순정칠인데 클리어 다 살아있고, 그래서 약간 좀 복권이긴 했죠. 근데 따님이 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님 차를 그냥 파는 거라서 영암도 잘 다니고 기특해요. 그럼 지금 2달 동안 이제 정비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기통으로 왔었고요. 파워
파워가 아예 나갔어요. 약간 안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 왱왱 이랬거든요. 진짜 돌릴 때마다. 팬도 깨져 있었고 거의 매니 빼고는 거의 바꾼 것 같긴 해요. 이게 안 좋은 점은 그거예요. 보험 견인을 할 때 견인이 안 돼요. 그래서 사서를 불러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단점? 셀프 띄워도 안 돼? 아, 안 돼요. 안 받아줘요. 그거. 안 받아? 네. 아예? 네, 왜 좀 그러지? 가입할 때 된다고 들었는데 어. 자기가 잘못 안내했다. 이거는 그냥 민간 부르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3기통일 때 그래서 민간으로 떠서 갔어요. 아, 견인비 상당하겠는데. 네. 이게 근데 말이 소형이지 옆에서 보면 휠베이스도 그렇고 이거 되게 커요 진짜로. 주행하는데 좀 불편한 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이게 F150이나 그런 F 시리즈보다 확실히 작은 미들급 사이즈여가지고 폭도 좁고 은근 낮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형도 타보시면 이게 머리가 조금 닿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트나 아니면 지하철장 갈 때 다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코너 꺾을 때만 약간 이렇게 멀리 보는 그것만 있으면은 네.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피스톤 사운드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저기 지금 막 자기 상호 막 스티커도 붙여놓고 엄청 좀 꾸미는데 센스가 되게 있는 친구거든요. 여기 지금 담양의 메타 프로방스라는 곳에 지금 샵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저는 이 샵이 그대로 떠가지고 홍대, 성수, 이태원 여기 어디 중에만 있으면은 이거는 대박이에요. 와. 미쳤다. 진짜 와, 우리 고구마랑 저것도 있어. 아, 그러네? 2년 넘었죠 저거. 그니까. 천국이다, 천국. 와. 야, 이거, 아, 진짜 미쳤다. 야,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헐. 야, 이거 막 홍대 이런 데 있으면 진짜 장사 잘 돼. 그래, 홍대로 좀 가. 서울로 가면 안 되냐? 서울로 진짜. 가. 여기 너무 아깝다. 여기 있기. 야. 야. 야, 시리즈 다 있어. 와. 와. 제정신 아니야, 얘도. 야, 씨, 미쳤다, 진짜. 아. 쥐죠. 지네.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뭐야? 딱 노란색 바켓스가 제일 비싼 거. 아, 여기. 아. 전 세계 12개 중에 요거? 1번 모델이에요. 네. 1번? 1번. 데이브 데이앤 지오건이라고 레지 모델 중에 제일 비싼 모델이에요. 340만 원. 예. 이거 어떻게 샀어? 2번 모델 이베이에서 400 얼마에 낙찰됐어요. 낙찰가가. 그 옆에 부가티도 레드 카본 느낌이 된 건데 쟤도 엄청 비해요. 살벌하고만. 이런 소품들은 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옛날 용품 파는 곳 거기 가면은 로드 위로 찾아봐요 이제. 아. 이게 딱 있어요. 이 모모 다 정품이거든요. 헐. 그 당시 가격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아, 대박. 그래서 이게 롯데백화점 잠실 처음 생길 때 헐. 처음 모모를 정식 수입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다 새 거를 사왔어요. 이 휠이랑 얘랑 그다음에 저기 기가 막히네. 인증사랑 다 있어요. 오리지널 박스까지. 약간 베네통 감성. 옛날. 그니까. 네. 나카이상은 언제 만났습니까? 아 나카이상은 이제 2020년 오토살롱에서 처음 만났고요. 와. 여기지, 나카이 작업장. 불도 들어와요. 불도 들어온다고? 와. 아. 아니, 불 들어오는 감성도 완전. 자판기랑 쓰레기통도 다 있어요. 이런 거 다 어디서 사는 거야? 4586. 이것도 다이캐스트가 있구나. 이거 어제 어제? 새벽에 가져왔어요. 아, 진짜? 야,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다. 지금 보면은 뭐 스티커도 그렇고 안에 이제 요 눈깔 두 개가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문화이즈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이즈가 이제 약간 이런 올드 미제 픽업 트럭, 미제 차를 타는 약간 덕목 아닌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수 아이템. 이게 이제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지금은 일본에 아예 넘어간 브랜드예요. 그래서 머리끈부터 칫솔꽂이 모든 우리의 생활용품이 다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꼭 제가 되고 싶은 약간 롤모델인 브랜드기도 해요. 예. 이게 진짜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개인이 와가지고 원래 서울 살던 사람이 담양까지 와가지고 또 저렇게 샵 해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예, 응원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한번 타보기만 하도록 할까요? 가시죠. 레고. 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짐짝이시네요. 앞으로 괜찮아? 탈만해? 넓어가지고. 아, 앞에가 넓으니까 오히려? 오케이. 오! 기가 막힌다. 미국 픽업 트럭은 이래야지. 저 이거 찍고 편집하고 나면 엄청 사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펌프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와, 길도 죽여주잖아. 여러분, 담양으로 오세요. 우후후. 뭐야, 길 너무 예뻐. 지금 배기가 이쪽으로 뽑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사운드가 죽인다. 오른쪽 귀만 이렇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미국 픽업 트럭을 타는 이유. 턱 넘을 때 약간 프레임 바디에 이거 약한 턱이고. 아하!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근데 6기통인데 소리가 되게 아까 8기통의 사운드가 나요. 약간 좀 덜 큰 8기통, 어. 약간 애기 8기통 약간 그런 느낌? 언제 그럼 가져와서 얼마나 탄 거지? 지금 580 몇일 됐을 거예요 아마. 네. 500? 보통은 뭐 한 1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야. 중요해요. 그리고 녹두는 이제 13일 후에 1000일이 돼요 이제. 우와. 심심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걸 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 여자친구분이 질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자친구 그래서 항상 알죠. 133일 됐죠 지금 이제. 얼마나 탔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키로수로는 19만 마일이거든요. 그럼 한 31만? 와. 이걸 가져올 때 제가 16만 마일에 가져왔으니까 거의 5만 킬로 정도를 탄 건데 타는 동안 트러블 같은 거 없었어요? 트러블은 없고요. 이제 약간 느낌이 엔진 쪽은 다 했었는데 제가 하체를 좀 안 썼어요. 그래서 약간 가벼운 느낌? 주행할 때? 그리고 브레이크도 이제 갈아야 돼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그 델롬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차도 차 살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도 이런 매물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딱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딱 어떻게 해시태그로 픽업 트럭 딱 그게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하고 나서 3분이 더 연락이 왔었대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인스타 다 아시는 분들. 다 돌고 돈다. 환자들은 환자들끼리 모인다. 항상 이제 좀 하는 얘기긴 한데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나 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 차랑 비교를 하면 형도 이제 그 독일 차를 타시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미국 차는 애프터 제품, 그러니까 OEM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래쪽 제가 그때 링크랑 좀 다시 사보려고 세트를 봐봤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뭘 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이 차가 레인저가 또 마츠다 B200이었나? 그 픽업이랑 프레임이 똑같은 프레임을 써서 너무 많아요 진짜. 왜냐면 지금도 동남아에도 이 차는 많은 차고 그 마츠다 또한 동남아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가 왜 한국엔 없는 거야?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이제 유명한 차고 판매도 많이 됐으니까 그쵸. 뭐 연식이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가 너무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부품을 이제 끼면 헤드램프도 그렇고요. 제가 헤드램프는 원래 싸제가 돼 있어서 좀 안 예뻐가지고 순정을 샀는데 그 유격이 쿵쿵쿵 하씩 맞는 그 옛날 미국 차 느낌 약간 깔끔히 이렇게 독일인 척한 게 아니라 와 조수석 처음 앉아보는데 좀. 배 땡기시고 따다닥 하시면 돼요. 와 대박이다. 얘는 뭐 조절이 못 돼. 없어요. 고정이에요. 네. 오! 아 너무 좋아. 이야. 우와 너무 좋아. 두 번째시죠. 픽업 전에- 그때 코란도 한번 그쵸, 하고 그쵸, 그쵸. 근데 사실 그거는 이거랑 감성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발이 자연스럽게 이건데? 아니 이게 그냥 가. 딱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창문도 넓고 우리 미국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러고 가는 이유가 있네. 자세가 나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좀 건방져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이럴 수밖에 없어요. 딱 자연스럽게 올려도 갑자기 떨어져. 상태가 되게 좋아요. 촬영하면서도 보고 했을 때 여기 막 실내 같은 것도 막 엄청 험하게 돼 있는 것도 없고 상태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생활 쓰고 이 정도 키로수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녹도 없고. 맞아. 부럽다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완두는 사실 보냈지만 이제 독일의 올드카, 국산 올드카, 미국 올드카까지 지금 세대를 운영을 했어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맘 편하게 탈 수 있는 거는 아반떼였던 것 같아요. 차도 가볍고 너무 잘 나가서 겨울에도 맨날 그 차만 탔거든요 제가. 근데 어려운 건 부품 수급. 국산 올드카가 진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산차가 어려워. 네, 오히려 어려워요. 폐차장을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이미 또 노하우 있으신 분들이 다 쓸어가기도 했고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지 않을까. 진짜 너무 매력이 다 달라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달라서 또 얘를 타면 또 차도 높고 하니까 뭔가 든든해요. 야 기가 막힌다 진짜. 건방진팔. 와 너무 좋아. 미치겠다. 저 진짜 사모게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은 차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우와 야 우와 이것도 되게 밑에 있다. 여기에 다 최적화야지. 맞아요. 여기 걸치고 내려라. 맞아요. 좋아요. 다 좋은데 단점은 이제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기름을 많이 먹어서 연비가 4km? 6기통이 4kg? 근데 차가 2.3톤이니까 미쳤네. 앞으로 이 차는 그럼 뭐 팔거나 뭐 이럴 생각은 전혀 없겠네? 네 아직은요. 아쉽네요. 판매하면 제가 1순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70km 정도거든요. 결코 빠르지 않은 속도인데도 와우, 감성이 절대 빨리 달릴 이유가 없는 차예요. 이게 빨리 달리면은 창문 열어놓으면은 바람 막 너무 들이쳐가지고 힘든데 요 정도 속도로 딱 급하지 않게 나 봐라 너무 좋잖아. 참 요즘 차에서는 진짜 느끼기 힘든 감성이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차는 타보기가 쉽지 않아서 뭐 쉽게 권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매력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차들을 더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서울에 올라오거나 뭐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7월 달에 전시가 있어서 아마 또 행사가 있으면 간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전시 어떤 전시죠? 에레보라고 자동차 문화공간이 있어요. 3주 동안 개인전 아닌 개인전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에레보 7월 며칠? 7월 1, 2 토일이에요. 이제 주말만 오픈해서. 맞네. 에레보 주말만 오픈하지. 여러분들 그 에레보라고 신사 맞지? 네, 신사 맞아요. 되게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얘기만 많이 듣고 제가 아는 동생들은 다 가봤거든요. 되게 좋다고 하는데 아직 못 가봐가지고 또 이제 태양에 전시하면은 그거 좀 맞춰가지고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다. 저 내리기 싫은 차가 간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진짜로. 진짜 좋다. 영광. 네. 타고 가고 싶네요. 진심입니다.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스타일의 픽업 트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귀한 경험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태양이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하세요. 저희 물론 좀 외지에 있지만 담양에 있지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놀러 오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공간이거든요. 전남 쪽 여행 오실 때 물론 형도 포함해서 가을 오면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가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아까 보셨죠? 길 뭐 그냥 아무데나 다녀도 다 그림이라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세우고 차 찍으시면 돼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뭐 그냥 어지간한 뭐 그냥 가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차에 대해서 워낙 진심이고 이 가게 분위기만 봐도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추천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차 꼭 오래오래 잘 관리하셔가지고 오래오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차, 멋있는 차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용바!